안녕하세요. 오늘은 웰다잉이라는 주제, 조금은 생각할 거리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가 있었죠. 아버지 죽음 뒤 빠져든 웰다잉, 결국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 웰다잉 전문가가 되신 김은정 씨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웰다잉이 단순히 죽음 준비, 이걸 넘어서 어떻게 지금 잘 사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건지 당신과 함께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웰다잉이라는 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존엄 또 품위를 지키면서 스스로 만족스럽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 이걸 목표로 하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죠. 적극적인 거정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같은 거 있잖아요. 법적인 준비. 네네,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또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고 싶을까? 이런 걸 깊게 생각해보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김은정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다룰 언어를 찾지 못해서 많이 힘드셨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러다 마침 평택대학교 대학원에 웰다잉 전공이 생겨서 공부를 시작하셨고, 특히 그 자신의 사전 장례 의향서를 쓰는 과제가 있었다는데 그게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과제요? 네.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계획해 보는 게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죽음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이렇게 딱 마주하는 경험 자체가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일 거예요. 아, 현재 삶의 가치요? 네,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대신에요.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럼 어떤 마지막을 원하지?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역설적인데 지금 나한테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아하. 김은정 씨도 아마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관계라던가 삶의 우선순위 같은 걸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심리학에서도 죽음 수용성이라는 게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와,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실제로 김은정 씨 경험처럼 요즘 보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웰다잉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만일까요? 그 이유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김은정 씨 분석처럼요. 그분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또 한편으론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당신들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크신 것 같아요. 아, 주체적인 마무리에 대한 열망? 네. 그래서 이제 엔딩 플랜 상담사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고요. 단순히 유언장 작성 절차 도와주는 걸 넘어서 자서전 쓰기 같은 걸 통해서 어르신들 삶을 의미 있게 돌아보는 과정, 그걸 돕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삶의 서사를 완성하도록 돕는달까요? 아, 단순히 서류 준비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김은정 씨가 치매를 앓는 지인의 어머님을 위해 기획했다는 그 감사잔치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살아계실 때 드리는 일종의 이별식이라고 하던데. 네, 생전 장례식 같은 개념이죠.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다는데, 근데 이런 시도가 항상 좀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올까요? 가족들 사이에 오래된 갈등 같은 어려움은 없을지. 아, 물론이죠. 그 감사 잔치 같은 시도는 정말 의미 있지만 모든 가족에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오랜 감정에 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좀 조심스럽게 개입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그 형식 자체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고 관계를 되돌아볼 기회를 만든 데 있는 거니까요. 어떨 땐 그냥 조용히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도 충분할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보다는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김은정 씨는 또 개인적인 애도 과정을 책으로 펴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했죠. 아버지와 반려견의 추억을 담은 아버지와 사모예드부터
아버지를 보내고 만난 웰다잉까지. 그 책에서 내 삶이 행복해야 남도 잘 도울 수 있다.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 말 정말 중요하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치유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치유 과정이요? 네, 슬픔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니까요.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런 약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도 있고요. 웰다잉이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준비가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연결, 또 나눔의 과정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웰다잉이라는 게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끝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단순히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과거처럼 죽음을 무조건 금기시하던 문화에서 벗어나서 삶의 마지막까지 좀 주체적으로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사회적인 욕구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노년의 삶, 그리고 돌봄, 또 공동체적인 마무리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죠. 김은정 씨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웰다잉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눈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혹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